안녕하세요. 드리블 레슨 KSH의 김상헌입니다. 티키타카는 왜 바르셀로나만 가능했는가 두 번째 시리즈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론 설명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원리 해석입니다. 드리블의 원리를 요약하면 수비 무게 중심을 눈으로 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드리블의 원리는 모든 행동의 기반을 눈에 둡니다. 눈이란 경기장에서 수비 무게 중심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수들의 반응 근거를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수들의 재능 근거를 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재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드리블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바짝 붙어 있습니다. 만약 공격수가 공간만 보고 뛰어들어간다면 수비에게 쉽게 압박당할 것입니다. 공격수가 수비수와 거리를 만들려면 무게중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게중심을 이용하려면 먼저 수비수의 무게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격수는 수비수의 무게중심을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했고 그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수비수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드리블, 패스, 움직임 모두 수비 무게 중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비는 수비 무게 중심을 보고 이용하면서 움직여 쉽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메시는 수비 무게 중심을 이용했기 때문에 쉽게 2대1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무게중심 방향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무게중심 방향과 부딪히게 되면 자신 또한 큰 힘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용한다면 상대는 자신의 무게중심 힘을 제어하기 위해 또다시 힘을 써야 합니다. 상대의 무게중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피지컬이 약하더라도 충분히 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수비수가 메시를 따라가지 못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수비수가 압박을 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 뒷공간이 생겼습니다. 패스로 인한 볼의 위치 변화, 드리블 중 수비 레이더망을 벗어나는 볼의 위치 변화도 수비 무게 중심을 만들어내지만 움직임 또한 수비 무게 중심을 만들 수 있고 타이밍을 뺏을 수 있습니다. 사비는 빠른 선수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무게 중심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축구장에서 모든 행위는 수비를 보고 반응해야 합니다. 2대1 패스도 수비 무게 중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수비 무게 중심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티키타카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비수의 무게 중심으로 생긴 공간과 수비 무게 중심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메시와 수비수 무게 중심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당연히 메시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르셀로나만 티키타카가 가능했을까요? 다른 팀들은 패스를 하는 형식만 봤지 왜 패스가 가능했는지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티키타카가 가능했던 이유를 알았다면 전혀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두 수비수가 압박을 통해 공간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비수는 항상 자신의 앞 공간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뒷 공간을 줄이는 것은 압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비수는 압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뒷 공간을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수비수가 압박을 하더라도 수비수의 뒤에 생긴 공간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공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뒷 공간을 이용하려면 수비수가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수비수가 압박을 하기 위해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겼으니 이제 수비 무게 중심을 이용하여 뒷 공간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시가 수비 무게 중심을 이용하면서 공간으로 침투했으면 더 좋은 상황이 나올 뻔했으나 메시가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만이 티키타카가 가능했던 이유는 눈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부스케츠, 이네스타, 사비르, 피지컬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명문 클럽들에 그들보다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그들보다 축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상대보다 피지컬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피지컬이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상황 판단력이 좋다, 밸런스가 좋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황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 밸런스가 좋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밸런스가 왜 좋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밸런스가 좋다는 것은 무게 중심을 잘 잡는 것은 말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좋다, 밸런스가 좋다라는 것은 자신의 무게 중심을 상대보다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밸런스가 무게 중심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밸런스, 즉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힘은 무게 중심을 위해 존재하지 무게 중심이 밸런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무게 중심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대의 밸런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상대보다 밸런스가 좋지 않아도 상대의 무게 중심을 이용할 줄 안다면 상대의 밸런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리블 레슨 KSH가 알려드립니다. 상황 판단력은 결국 수비수의 무게 중심을 보는 눈의 능력을 말하며 모든 피지컬은 무게 중심 아래에 있습니다. 즉 무게 중심보다 강한 피지컬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명언을 들려드리면서 이번 영상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시리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누군가 비웃어도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원래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기존의 벽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틀에 박힌 사람의 비웃음에 신경 써서는 안됩니다. 원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탄생합니다.
사카구치 히로노부